시간이 촉박합니다. 시장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약 1년. 이 1년 안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는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리플이 미래를 혁신하고 그에 따른 시세 상승 역시도 따라와 줄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리플의 현재 가격이 고점 대비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원망을 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몇 년만 지나도 지금처럼 쉽게 담아둘 수 없는 압도적인 암호화폐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전망에 대비했을 때 현재 시세가 너무나도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XRP의 미래 시세에 대해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 구트위터 X는 XRP 커뮤니티 중심의 미디어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XRP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XRP의 $100 도달 가능성에 대해 분석을 한 거죠. 물론 이게 단기간에 XRP가 $100에 도달할 거다 그렇게 분석을 한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0에 충분히 도달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분석한 게 전 리플 개발자 맷 해밀턴, 또한 전 이더리움 고문이었던 스티븐 네라오프도 $100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근거를 좀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먼저 체크해 볼 수 있는데, 13년 전 2010년 9월 22일에 비트코인이 개당 78원 정도 됐었고, 지금은 그때에 대비했을 때 거의 5천만 프로 이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현재 리플의 전망을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만큼의 상승은 아니더라도 리플이 $100에 도달하는 게 어렵겠냐는 거죠. 실제로 비트코인 기술을 XRP ledger와 비교해보면 비트코인은 수수료가 10,000원에서 40,000원대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XRP는 평균 거래 비용이 비싸봐야 몇백 원 정도로 유지 중이고, 또한 비트코인은 거래가 완료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10분이지만 많이 늘어나게 되면 48시간 이상 걸리는 일도 생기기도 하는데, 이에 대비했을 때 XRP는 2에서 8초 안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송금적인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XRP가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비트코인의 환경적인 문제도 비교할 수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채굴을 하면서 나오는 전력량은 아르헨티나나 네덜란드 같은 국가 전체의 전력과 맞먹고 탄소 배출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하지만 그에 반해 XRP는 가장 친환경적인 암호화폐 자산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비해보면 XRP도 충분히 $1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단편적인 것들로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이 비트코인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대단하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리플이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리플 XRP가 얼만큼 저평가되어 있는지 강조드리고 기회를 잡아야 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고래들은 이미 이런 흐름을 예측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최근 들어 리플이 상승한 듯 보였다가 또 다시금 가격이 하락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 고래들은 오히려 관심이 더 급증했어요. 관련 자료를 보면 고래 거래량하고 누적 보유량이 주목할 만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거든요. 영향력 있는 고래들이나 기관이 시장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차트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감이나 전략적 포지셔닝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 하락했을 때 공포에 매도하는 개미들의 물량을 기관이나 고래들은 이때다 싶어 꾸준히 XRP 물량을 축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관이고 그들이 고래인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무보다 숲을 보셔야 한다는 거 강조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이분이 리플의 부사장 제임스 월리스거든요. 최근에 짧게 CBDC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강조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 역시도 리플이 가지는 든든한 미래 전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체크해드리려고 하는데, CBDC란 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죠. 리플 부사장은 전 세계의 개인, 특히 저소득층과 금융 이력이 없는 개인까지 금융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자신감 있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전했었거든요. 일단 현재 결국 금융 서비스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의 이유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자연스레 금융 관련 거래 이력이나 신용 기록이 부족하게 되고, 또 아프리카 같은 금융 소외 지역에서는 은행이 주주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상업기관인 경우가 많은데,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으로 이런 지역에서는 수익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에게 서비스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CBDC는 이런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리플은 자체적인 CBDC 플랫폼을 개발해서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 정부에까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해보면 정말 미래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탑급 금융권들을 포함해서 그간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했던 다양한 소외 지역들 하나하나까지 리플과 연관된 CBDC를 자연스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걸 상상해 볼 수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국경 간 결제나 송금을 넘어서 전 세계의 자금, 전 세계 돈의 흐름이 리플이라는 솔루션 위에서 움직인다는 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 규모를 따져보자면 몇 억, 몇 조가 아닌
전 지구적인 자금이라고까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전 세계 모든 국경 간 결제나 송금의 표준이 되는 세계 준비 통화의 기준이 되는 게 리플 XRP가 될 수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리플의 전망이 뛰어나다는 건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리플 하면 기대되는 게 또 있죠. 화면에 보이시는 이분은 웰스트리트 금융 전문가 린다 존스예요. 굉장히 유명한 금융시장의 거물인데 린다 존스가 최근에 리플의 기업 IPO가 언제 이뤄질까 하고 분석을 했었어요. 근데 대략 이 정도면 IPO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정확히 내년도 5월 중순에 리플의 IPO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이자율의 감소와 더불어 비트코인 반감기 등등으로 내년에 올 강세장과 같이 최근 리플의 파트너십과 XRP 레저의 발전하는 생태계 등등을 기반으로 5월에 IPO가 진행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리플의 기업 IPO가 단순한 기업 상장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주류 금융시장에 통합한다는 걸 상징하기 때문이거든요. 어쨌든 리플은 현재 미국에서 규제, 허가를 받은 유일한 암호회사이기도 하고 이는 다른 블록체인 기반 회사의 선례가 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죠. IPO는 블록체인 중심 기업이 상장하게 됐을 때 가치 평가와 시장 인식이 어떤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리플 IPO를 시작으로 더 많은 기업이 공개 상장을 고려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금융시장에서 암호화폐 입지가 넓어지며 암호화폐 관련 생태계를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어요. 린다 존스의 말처럼 내년도 5월에 IPO가 일어나게 된다면 정말 더없이 좋은 일이 될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걸려 IPO가 좀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일어날 일이 늦춰진 것뿐이기 때문에 이미 예정된 호재이자 미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때가 되면 지금 영상을 보시고 미리 대비하셨던 투자자분들은 경제적 자유에 한층 더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미국 시장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체크해 볼게요. 보이시는 지표는 일본, 중국, 한국의 미 국채 보유량으로서 세 나라 모두 미 국채 보유량을 줄었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미 국채 보유액이 지난 9월 기준 7조 6,054억 달러로 집계됐었는데 지금은 전월보다 1,016억 달러 줄어든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지난 5월 이후로 처음이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 국가 신용을 AAA 단계에서 AA 플러스 등급으로 강등시키기도 했어요. 현재 중국의 미 국채 총 보유액은 역사적 저점 수준이고 일본은 6개월 내, 우리나라는 5개월 내 최저치를 찍고 있어요. 이번 지표를 보면 이들이 점차 미국에게서 손을 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미국 국채 보유량도 낮아지고 지금 미국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경기 침체가 꾸준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장이 계속될수록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결국 달러, 돈 찍어내기밖에 할 수가 없겠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현금의 가치, 화폐의 가치가 갈수록 자연스레 줄어들게 될 것이고 코인 시장은 반사이익을 반드시 얻게 됩니다. 대부분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이러한 흐름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관련한 확실한 지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체크하시고 하나 더 체크해야 할 건 우리나라 은행을 포함해서 세계 모든 은행을 컨트롤하는 BIS에서 2025년부터 은행들이 코인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어요. 즉 25년도 1월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코인을 공개해야 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현재 은행들이 코인 시장에 위험 요소를 부각시키면서 개미들은 떠나게 하고 본인들은 물량을 퍼담고 있는데 25년도가 되면 다 들통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뭐 국민은행 비트 200개, 신한은행 비트 300개 이런 식으로 공시가 뜰 건데 이걸 보고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배신감이 들 겁니다. 사기니 뭐니 했던 코인들을 본인들은 담아두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은행들이 눈치 보지 않고 이런 물량을 담을 수 있는 기간 길어야 1년 조금 넘게 남은 이 시간에 매수가 크게 몰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1년은 정말 큰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럼 금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이렇게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